이번 시간에는요, 번아웃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왜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건지, 또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현황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어피티 설문 결과 보니까 MZ세대 433명 중에 거의 90%, 89.1%가 번아웃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아, 정말 놀라운데요. 특히 뭐 현재 경험 중이거나 자주 경험한다는 비율도 합치면 30%가 넘어요. 주요 원인을 보니까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게 제일 크고요. 272명. 그 다음이 과도한 업무나 학업 부담, 244명이었어요. 그리고 소위 그 갓생 열풍 있잖아요. 이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응답도 있긴 한데 18.2%, 오히려 부담감을 느낀다는 응답 56.8%가 훨씬 많았다는 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획일적인 성공 기준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것도 지적이 됐고, 또 월 평균 40시간, 와, 연말에는 60시간 이상 초과 근무했다는 경험담, 이게 단순히 업무량 문제가 아니라 압박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압박감이라는 게 결국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는 핵심 원인이죠.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보면 번아웃 대표 증상으로 무기력이나 의욕 상실, 이게 65.8%로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에도 뭐 끝없는 불안감 14.3%, 계속 피곤한 거 11.9, 또 냉소적인 태도나 업무 효율 저하 같은 것들이 뒤따라오죠. 그 나무위키 정의처럼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하는 상태인데 WHO에서도 이걸 직업 관련 문제 현상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심각해지면 뇌 기능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두께가 약간 얇아진다고 마치 브레이크가 닳는 것처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데 특히 불면증하고 관련이 아주 깊어요. 한 연구 보니까 번아웃 그룹은 불면증 유병률이 75.9%, 일반인이 12.8%인 거랑 비교하면 정말 높게 나왔더라고요. 와, 뇌 기능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다니. 이거 진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네요. 그럼 번아웃이 이렇게 진행되는 단계 같은 것도 있나요? 나무위키에 보니까 에델비히랑 브로드스키 모델이라고 해서 뭐 열성 단계, 침체, 좌절, 무관심 이렇게 간다고 소개되어 있던데요. 네, 그렇죠. 보통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큰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처 방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설문에서는 일단 충분히 쉬는 거 43.5% 이게 가장 많았고 아니면 뭐 취미 활동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요. 심리학자들도 보면 그냥 쉬는 것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대처를 강조하죠. 하지만 이게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려요. 설문에서도 한 달 이상 걸렸다는 응답이 41.5%였고 아예 아직 회복 못했다는 분도 14.2%나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게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우인데요. 직장인 5명 중 1명, 21% 정도가 술이나 담배 같은 기호식품에 의존한다고 해요. 알코올은 그냥 잠깐 잊게 해주는 거지 근본 해결책은 아니고 오히려 면역력만 떨어뜨리고 의존성 위험만 높이는 거죠. 혹은 뭐 번아웃 쇼핑이라고 하죠. 충동적으로 막 쇼핑을 한다거나 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 결국 이게 개인 노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이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회심리학자 크리스티나 메슬렉 교수도 조직 환경이 번아웃에 결정적이라고 지적했잖아요. 실제로 MZ세대들도 원하는 걸 보면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거나 유연근무 33.7%, 또 충분한 휴식 보장 26.6% 같은 조직 차원의 변화를 많이들 바라더라고요. 네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안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게 코칭 문화예요. 코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의 직원들이 몰입도가 65%나 더 높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뭐 이직률 감소나 성과 개선 같은 효과도 따라오고요. 그 클리블랜드 클리닉 사례가 좀 인상적인데 거기는 의사나 리더들을 대상으로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또 동료 코칭 같은 걸 도입해서 의사 유지율을 높였대요. 그 결과로
연간 8,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절감했다고 하니까요. 코칭이라는 게 단순히 증상을 잠깐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업무 자율성 부족이라든지 공정한 보상 문제, 소통 부족 같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는 방식이거든요. 특히 그냥 단순히 일이 많은 양적 부담보다도 역할이 모호하다거나 갈등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질적 부담이 번아웃에 미치는 영향이 2배 이상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것도 번아웃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나 우울증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중요하죠.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보통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우울증은 번아웃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요. 명확하게 직업적인 맥락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핵심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되는 거. 탈진 상태고요. 둘째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 되거나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 그리고 셋째는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그런 효능감, 성취감이 뚝 떨어지는 것. 이 3가지가 같이 나타날 때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번아웃이라는 게 그냥 개인이 나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일의 의미를 잃어버린다거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거나 또 과도한 압박 같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있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충분히 쉬고 건강하게 대처하려는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공정한 보상이라든지 자율성 보장, 또 서로 터놓고 소통하는 문화, 그리고 말씀드린 코칭 같은 그런 조직적인 지원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번아웃이 일의 의미나 통제감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 단순히 쉬는 걸 넘어서요. 이번 주 당신의 업무 속에서 의미 또는 주도성을 아주 조금이라도 되찾기 위해 시도해볼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스스로 업무 방식을 한번 바꿔보거나 아니면 동료나 리더와 솔직하게 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